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드리는 송국근의 혼술 9월 1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었는데 그 자리에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른 장관들은 거의 부르지도 않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질문이 쏟아졌고, 그리고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당합니다. 당당하고 특히 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었죠. 안중근 의사까지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오늘 추미애 장관이 아픈 내 아들이 안중근 의사 말씀을 따랐다는 그런 의미로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자, 문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 추미애를 엄호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나서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논리나 명분이 상당히 엉성합니다. 엉성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거지성도 많고, 막무가내, 황당무계한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지금 일제히 나서서 추미애 지키기를 하느냐? 과연 이것이 추미애 지키기냐?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냐? 정권 보호냐? 자, 그 부분을 제가 오늘 한번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추미애 엄호에 앞장선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지금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제가 쭉 분류를 한번 해봤습니다. 막무가내로 억지형, 황당무계한 아첨형, 또 무개념으로 우기기형, 뜬금없는 음모론 제기형, 이런 여러 가지 유형별로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을 엄호하고 있죠. 자, 억지를 부리는 것. 오늘도 김종민 의원,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보좌관, 추미애 당시 여당 대표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외압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당 대표의 보좌관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했죠. 그래서 당시 전화를 받았던 대위가, 김모 대위가 이것이 보좌관이 할 일이 아닌데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신분을 밝히고 3번이나 전화를 했으면 그 자체가 외압이죠. 여당 대표, 특히 그때 서서리 퍼를 때,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한 달 안에 서서리 퍼를 때 여당 대표, 집권당 대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는데 외압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막무가내로 억지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2차 병가 그리고 3차 연가까지 실현이 됐죠. 일반 시민, 일반 국민들이 했으면은, 그냥 무리만 했으면은 그게 됐겠습니까?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권당 대표의 보좌관이 전화를 했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것을 전화는 했지만은 외압은 아니다, 이렇게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을 수석 최고위원이 했습니다. 이 말의 원조격은 정청래 의원의 김치찌개론이죠. 김치찌개론. 식당 가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면 그게 청탁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냥 단순 문의가 아니고 당시 여당 집권당 대표의 보좌관이라는 신분을 밝히고 했으면 그것은 청탁이고 외압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일단 2차 병가 연장 또 3차 연가 연장 다 실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외압이 통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황당무계하게 어떻게 보면 아첨을 하고 아부하는 그런 말들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하는 말은 당의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어떤 내부 논의를 전혀 거치지 않고 나오지는 않죠. 자, 박성준 원내대변인이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안중근 의사의 말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아들이 몸이 아픈데도 갔다, 그거죠. 그래서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이 안중근 의사의 유목을 여기다 갖다 빗대는 바람에 상당히 여당 안에서도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추미애 장관은 국회 답변에서 그것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아픈 내 아들이 안중근 의사의 말씀을 따랐다는 그런 의미로 박성준이 이야기했다. 자, 이런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황당무계한 아첨형의 원조는 서른 의원입니다. 중진 의원이죠. 서른 의원이 사태 초기에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군대에 안 갔을 수도 있는데 무릎이 아파서 갔다, 이런 말이 나오니, 그렇다면 이것은
상찬이 되지는 못할 망정 비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상찬, 상을 주고 칭찬해야 된다. 그런데 뭐 지금 오늘 또 보도 나온 거 보면은 가출자 입대하기 전에 영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축구팀에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니 충분히 군대에 갈 수 있었던 그런 몸 상태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우기기형, 무개념 우기기형이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 야당에 군 미필자가 많아서 군대를 잘 몰라서 그런 말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군대를 몰라서 추미애를 공격을 한다는 것인데, 김남국 의원 제가 찾아보니 육군 병장 출신입니다. 육군 현역을 갔다 왔습니다. 육군 병장 출신인데 지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사람은 35년 동안 군 생활을 한 예비역 육군 중장 3스타 신원식 의원이죠. 그런데 군을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뭐 군대를 안 간 의원들이 야당에 많다 했는데 실제로 집계를 해보니 민주당에서 남성 의원 중에 군대 안 간 사람이 34명, 국민의힘에서는 12명, 그래서 민주당에서 3명이 더 많았습니다. 이런 것이 곧 드러날 텐데도 그냥 우기는 것이죠. 일단 우겨서 여론전을 펼치는 겁니다. 또 뜬금없이 음모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었죠. 홍영표 의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옛날에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그랬다. 쿠데타까지 일으켰다.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지금 공작을 한다. 자, 이렇게 음모론까지 군인들을 향해서 군 장성들이 국회의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를 하고 하는 바람에 신원식 의원은 회의장을 퇴장하고 뭐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선 우상호 의원은 카투사는 군대생활 편하게 한다 이렇게 해서 또 역풍이 일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카카오톡으로 휴가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정말 왜 이런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 의식 수준이 도대체 왜 이런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초선 의원들도 그렇고 현직 원내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중진 의원들까지 나서서 왜 이렇게 추미애 아들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보호막을 치고 있을까? 자, 이것을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엑스맨이다. 엑스맨은 적진에 있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아군에게 유리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엑스맨.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청래, 김종민, 박성준, 설훈, 김남국, 홍영표 이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에 손해를 끼치고 야당을 도와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엑스맨이 아니고 오히려 문재인 정권 말기에 레임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지층을, 열성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말들을 막 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또 여론 갈라치기, 국민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죠. 국민을 갈라쳐서 한쪽 편에 있는 본인들의 열성 지지자들을 끌어모아서 남은 임기 동안 국정을 해나가겠다. 그런 정치적인 정략에 지금 추미애 장관은 오히려 거기에 활용되고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계속 검찰개혁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검사들에게 이메일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치들을 취하고 하는 것은 재신임을 한다는 청와대의 어떤 메시지를 받았겠죠. 그래서 당분간 사태는 없을 거라는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이 엄호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이것이 결국 이 사람들이 엑스맨이 아니다. 오히려 정권의 친위대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 최근에 14일과 16일 사이면은 이 추미애 논란이 한창일 때죠. 그때 전국 유권자 1,512명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도 그렇고 민주당 지지율도 일주일 사이에 더 올랐습니다. 추미애 논란이 이렇게 일어나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 긍정평가가 46.4%, 지난주보다 0.8% 포인트를 오히려 올랐고 3주 만에 오른 겁니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정당 지지도도 민주당이 35.7%, 국민의힘이 29.3이었는데 민주당은 직전에 2주 동안 계속 하락을 했는데 다시 2.3%포인트 올라왔습니다. 그전에는 집값 파동 이런 것 때문에 막 하락을 하고 추미애 사태 초반에도 여론이 20대와 남성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노이즈 마케팅, 민주당 의원들이 노이즈 마케팅을 벌이면서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온통 추미애 논란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것은 친여 지지층의 결집, 이거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죠. 20대와 남성에서 일부 빠졌지만은 다른 여성 지지자들이 그 간극을 메꾸면서, 그 자리를 메꾸면서 오히려 여론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을 앞장서서 선동하는 쪽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청래의 김치찌개론, 무슨 최근에 어제 쿠데타 이야기까지 나왔죠. 쿠데타, 4년 전에 쿠데타 어쩌고 그때 박근혜 탄핵 당시에 그런 이야기 나는데 그 시점에 추미애 장관이 여당 대표였다 이러면서 쿠데타 이야기까지 또 뜬금없이 나왔고, 여러 가지 여론전을 펼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생깁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자, 결국 이 사람들이 엑스맨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정권 사수, 수호를 위한 친위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미애 전국, 이 많은 국민들이 분노를 하는 이 추미애 전국에서도 지금 야당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못하고 여론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리고 있는, 그래서 결국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그런 그 결과가 나오는 그런 식이죠. 지금 신원식 의원이나 김도읍 의원 정도가 고군분투하는 그런 상황인데 당 지도부는 제대로 업무 사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상적인 회의 절차를 거쳐서 최고위원회의도 열고 당론을 모으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 체제,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1인 독조를 하고 있는 비대위 체제의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유효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고 이런 노이즈 마케팅, 여론전에 지금 속속 밀리면서 오히려 추미애 사태가 정권에는 덕이 되고 야당에는 별 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송근의 혼술이었습니다.